네,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2분 향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또 이 대권 주자들, 일부 대선 주자는 합의를 뒤집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또 합의를 한 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문자가 쏟아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KBS 제1라디오 저녁 시사를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함께하는 뉴스 소다에서 이 법사위 합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결정된 거잖아요. 합의를 한 거니까요. 양당 네, 지도부가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합의를 했는데 또 의원총회에서 다 이게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고요. 일단 당원들의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잖아요. 그동안에 개혁 입법안 처리하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고, 네. 또 20대 국회가 출범했을 당시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준 것은 개혁을 좀 더 강하게 하라. 뭐 이런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면 야당의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는 당 지도부 사퇴하라,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한테도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는 SNS에 문자 폭탄 업무 방해를 그만하라.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볼 수 없다. 네. 이런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여야 합의한 거 비판하는 입장 아닌가요? 예, 법사위 양보안 뭐 제고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모습 자체가 오히려 조금 좀 이 어떤 당원들의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도 예외 없이 사실 문자 폭탄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도 합의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크게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석 거대 의석을 준 국민의 뜻과 좀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합의를 해버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결이 다른 의견을 낸 대선주자도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한 걸 것이다. 네.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합의안에 그러니까 법사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사단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법사위 관련해서 뭐 합의 같은 것들이 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신사협정? 예, 그러니까 네. 큰 틀 안에서 이번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그 전반기 원구성 협상 나왔을 때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때 11대 7. 11대 7 민주당이 제안했었죠. 그때는 법사위 제외한 11대 7이었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법사위 안 줄 거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다 가져온 거였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후반기 원구성 때는 되돌려주겠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큰 틀 안에서는 그런데 법사위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 목소리나 당내 후폭풍이나 이런 걸 고려한 발언으로는 보이는데요. 일단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파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송영길 대표가 오늘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죠.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하고 합의한 직후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협정 내용을 보면 이제 법사위 권한 내려놓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네. 차기 작구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법안 심사 기간을 지금 120일로 규정돼 있거든요. 이걸 60일로 2달로 줄이겠다. 그런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근데 과거에 보면 법사위가 중요하다는 게 다 그거였잖아요. 어떤 상임위에서 법을 만들건 통과를 시켜도 네. 법사위에서 한번 거쳐가야 되는데 그때 위원장이 이거 뭐 체계적고 심사라는 의미도 없이 그냥 붙들고 네. 처리 안 하고 있으면은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참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네. 국회가 입법기관이 아닙니까? 네.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것 같다. 국회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다시 법안을 회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법사위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위원장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역할이. 그렇죠. 위원장이 방망이 그 두드리는 권한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법사위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그래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원내대변인은 그 여위원장 국회 상원의장이라고 지금 여위원장이 착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여위원장은 당시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예. 그렇죠. 여영국 원내대변인 성인이 같아가지고 좀 헷갈렸는데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은요.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16대부터 20대 국회 20년 동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법사위에서 계류돼 폐기된 법안이 모두 357개라 그래요.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된 게. 예.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은 그냥 법안이 그 국회 원구성 기간 다 끝나버리거나 국회 임기 끝나버리니까 그냥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이 법사위원장을 보면요. 13대 국회부터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이게 예전부터 다 야당이 양보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3대부터 16대까지는 안 그랬고요. 17대부터 이제 그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법사위에 묶여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식물국회가 돼버렸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데요. 야당의 비토권 견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민생 법안들까지 다 발목 잡기를 법사위에서 해버리면 국회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국회가 돼버리니까 이런 국회를 어떻게 그럼 바꿔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다시 그게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미국은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냥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민주당한테 지금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안은 11대 7로 해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국민의힘이 7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난 내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그렇죠. 6월에 가면 법사위는 국민의힘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냥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가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7개 상임위원장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사위 그 바꾼다는 건 내년 6월인데 그걸 왜 지금 하죠? 합의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7개 상임위원장은 곧 바뀔 거예요. 이건 지금 전반기 국회에 적용되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당연히 하는 거, 뭐 당연히는 아니지만 결정했다고 하니까 하라고 그렇죠. 하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후반기 국회 얘기거든요. 후반기 국회는 국회의장도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도 바뀌고. 그렇죠. 임기가 5월에까지 끝나니까. 그렇죠. 당대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다 바뀌는데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후반기 국회 합의안을 지금 미리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가. 이게 이제 현 정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 전략적 판단 이런 게 이제 개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좀 계륵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계륵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닭갈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닭뼈 같은 존재였던 거죠.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오면은 개혁입법 처리하고 그런 건 좋은데 야당은 입법 독주라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 다 하고 상임위원장직 다 가져갔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책임 다 당신들이 져라. 이런 이제 프레임을 그동안에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일부 양보는 하되 그래도 지금 당장 양보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으로 조금 양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당원들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내년 대선 이후도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온 개혁 입법안 처리가 너무 미진했다고 하는 불만들도 좀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 입법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것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안. 이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네. 아예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일부 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내놨어요. 야당이 뒤집어 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일단 내려놓고 네.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도층을 바라보면서 우리 당은 갈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 각 상임위에 민주당이 과반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개혁 입법은 더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대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안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입법 독주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시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국회 안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야당이 되어버렸잖아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왜 할 수 있는 것도 없기도 했고 네. 스스로 내려놨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가져가라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도 있어요. 근데 대선 앞두고 제1야당 존재감 어떻게 해서든 좀 과시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야권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보수 야권 특히. 네. 이제 후보들 간에 단일화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려면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선. 예. 예. 어차피 180석 가까운 이제 범여권 네. 의석 지형은 이제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에도 그게 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내년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갖고 오면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다시 또 입장 바꿔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받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 정치권 합의가 얼마나 쉽게 깨진 걸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차피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년 대선 이후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지금 대선 주자들 간에 계속해서 지금 열띤 토론들 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합의가 어디까지 그때까지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합의했는데 내년 후반기 원구성 다시 할 때 네. 그때 또 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또 그런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당장 뭐 거기까지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네.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여야 당 지도부가 합의는 했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 대선 주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권한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네. 야당 역시 또 정반대로 그런 시각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하거나 국회법 얘기 나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치를 만들 거냐 이 부분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또 언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럴 가능성이 드네요. 충분히 있어 보여요. 법안으로 이걸 또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또 주장도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